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웅이고요. 오늘은 뉴스토커가 3가지 소식을 먼저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자리 옆에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여성 골프계의 세계 지존이죠. 박인비 선수의 1등 소식과 함께 사랑 얘기, 그리고 뭐 경쟁자들 얘기 간단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김연아 선수가 여신에서 이제 일반인으로 내려왔죠. 남자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팬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홍명보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박주영 선수 역시 진가를 발휘하는 얘기를 축구 담당 전문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회의적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참 이런 얘기로 무려 몇십 분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 오랜만에 뉴스토커 식구들 다 모였어요. 여러분 합창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 맞아. 이거 모릅니까? 돌림 노래처럼 딱 하는 그래, 이렇게. 임종률 팀 기자가 살아났어 드디어. 안 아파 이제. 시차정 다 언제 끝났죠? 아팠어요 제가? 맨날 아프다고 막 킁킁거리고 그랬어. 아프지는 않았고 제가 피곤이 많이 떨었었죠. 지금도 피곤해 보여. 지금도. 맞습니다. 자, 임종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률입니다. 소치에서 돌아온 임종률입니다. 소돌님. 소돌. 자,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 네, 박세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피곤해 보여요. 네, 울산에서 오늘 새벽 일찍 올라오느라. 그래서 그렇게 울상이군요. 솔직히 갔다 온 사이에 굉장히 그 언변이 상당히 좀 늘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전 반대입니다. 지금 애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네. 피곤해 보여. 아무튼 피곤한 박세웅 기자고요. 그러나 멘트는 화려하게 또 쳐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제 옆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소준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근하고 있습니다. 소준일입니다. 개근. 난 개그하고 있다고 들렸어. 개나운서인가요? 개나운서? 개근하는 아나운서 개나운서. 그래 괜찮네. 개나운서. 좋네. 자,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 눈치를 보세요, 갑자기. 되게 원고를 넘기는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뭐 소나우서나 개나우서나 뭐 거기 동물이잖아 다.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뭐? 개나운서. 하려 그랬는데 직접 하시네요. 예. 소띠 아니죠? 맞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로 이건 진짜. 그래서 소씨인가? 아니죠. 그럼 뭐 소지섭, 뭐 소유진 다 소띠인가? 걔네들 그럴 수도 있어. 아니지. 소지섭은 77 아니에요. 77. 77이면 뱀띠야, 뱀띠. 맞아요? 그럴걸요? 아니잖아. 아니 말고. 아무튼 소나우서가 소띠네요. 야, 그럼 나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나이도 아직 어리고요. 예, 통장에 돈도 착실히 모으고 있고. 소 몇 마리 삽니까? 그 돈으로? 소 요새 얼마 하죠? 소 한 300, 400 정도 되지 않나? 예, 작은 농장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작은 농장. 얼마나 도대체 작을까? 한 2마리 들어가나? 자, 여러분, 소나운서가 최근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변 정리 결심해서 지금 화려한 싱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친과의 관계를 잘 정립했느냐 물어봤는데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까인 거죠. 예, 그렇죠. 까였죠. 예. 어쨌든 또 지난주에 또 가장 핫 이슈가 김연아였어요. 그 그렇죠. 디스패치. 네. 그죠? 네, 맞아요. 뭐 파스 생각나는 그 회사인데 디스패치. 거기서 또 김연아의 남자 김원종을 밝혀냈어요. 어땠습니까? 이게 임종윤 기자. 예. 그 화제가 지금도 되고 있죠. 아이스하키 엄청나게 지금 기자들이 많이 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 김상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연애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치 올림픽 때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고 디스패치.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연아 그러니까 소치 올림픽 때 이제 기자들끼리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 방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 맨날 얘기도 회식해. 나왔어요. 이상화 금메달 땄을 때 네. 그때 회식한 겁니다. 그 전까지 막 모태범 이승훈 메달을 못 따서 한국 기자들도 되게 좀 침울해했었는데 네. 이상화가 이제 금메달을 따니까 한번 우리도 진짜. 예,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하고 사귄다더라 김연아가. 근데 그런 정도의 얘기는 기자들끼리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기자들이 그리고 이제 스포츠 기자들은 대부분 그런 쪽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렇죠. 웬만하면은 덮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술자리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결혼이다. 라면은 이제 뭐 한번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열애다. 그럼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잖아 소준일 캐스터가. 왜 계속 저를 물건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이제 디스패치가 이제 물증을 잡아낸 거죠. 그렇죠, 물증을 잡아내서 시기도 원래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빵. 빵 터트리면은 엄청난 호응이 있을 거였는데 네.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치면서 시기를 이제 저울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찬까지 끝나고 소치올림픽 대통령 오찬 간담회까지 끝나고 5일 그게 5일이었는데 6일날 이제 이게 오전에 쫙 이제 릴리즈가 된 거죠. 그래서 박주영이 피를 봤습니다. 그렇지. 정말 전국민적인 그렇죠. 영웅이 예, 될 수 예. 있었는데 야 박주영 치워봐. 야 김연아가 뭐야 이거. 김연아 김원중이 1, 김연아. 2등이었죠. 예. 그렇죠. 괜찮아 내가 또 살려줄게 주영아 기다려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나왔던 거죠. 예. 아무튼 뭐 연애하는 거야 청춘 남녀가 뭐 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맞아요. 해야지. 해야 되고 네. 뭐 김연아는 뭐 여자 아닙니까? 참 뭐 진짜 뭐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이 진짜 신인 거지. 뭐 신들은 연애 안 합니까? 뭐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지나친 관심이 좀 이제 두 선수들 간에 정신적으로 아무튼 뭐 관계가 언론이 이렇게 잘 알면 대부분 말로가 좀 잘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이스하키에 대해 관심은 있는데 예. 아이스하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스하키를 하는 김원중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 사실 이제 그 지난 토요일에 그 일본 팀과 그러니까요.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었는데 그 사실 제가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오해원 기자가 네. 시즌 1에서 맹활약했던 오해원 기자가 아이스하키 담당이기 때문에 네.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뭐 취재 비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60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이 났던 뭐 이런 정도의 뜨거운 취재 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스하키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오해원 기자 빼놓고는 그렇죠. 없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오해원도 그것 때문에 간 취재를 안 거지.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간 거지. 뭐. 김연아의 남자 김원중이 누구냐 한번 이게 거기서 혹시라도 뭔 얘기를 꼬리- 하지 않을까 꼬리에 넣고 뭐. 생각이 돼서 갔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기자, 스포츠 언론으로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죠.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을 전 국민적인 이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김연아 선수의 공로도 어쨌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또 압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인기 스포츠로 사실 이제 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여기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캐나다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4대 스포츠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제 올림픽 기간에 동계올림픽 중에 우리는 피겨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스하키가 가장 인기 스포츠거든요. 네. 아마 동계올림픽 기간에 아이스하키에 관심 없는 나라는 진짜 몇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네. 뭐 미국이랑 러시아가 붙으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붙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트위터 그리고 네. 페이스북 여기서 집계를 내린 게 있어요. 소치 올림픽 기간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스포츠 선수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 명장면,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떠올렸던, 그러니까 그 뭐 트윗을 했던 리트윗을 했던 이렇게 올렸던 단어 중에 아이스하키가 그 명장면 중에 1위부터 5위 중에 4번을 4개를 차지했던, 그러니까 4위, 그러니까 1위부터 5위 중에 그 3위 빼놓고 다 차지했던 뭐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정말 관심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아이스하키.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제일 웃겼던 게 그거잖아요. 미국과 캐나다가 경기하는데 네. 그게 저스틴 비버 매치였거든요. 그거 아세요? 저스틴 비버 매치?
그 모르겠는데 나는. 그 저스틴 비버가 요즘에 워낙 악행을 하고 다녀가지고 쌍욕을 먹는데 걔가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국적은 캐나다예요. 그래가지고 진 팀이 저스틴 비버를 또 안 짜. 그러니까 캐나다의 주장은 네 가져라.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은 그거지. 야 비버 캐나다 놈 아니냐. 야 니들이 책임져라. 야, 캐나다는 그거지. 야 걔가 또라이라는 거 인정. 근데 그애가 미국 가서 활동하면서 완전 상또라이가 됐다. 미국이 책임져라 해가지고 그게 저스틴 비버 매치라고 해서 서로 안 가지려고. 서로 안 가지려고. 내버린 자식이죠. 내버린 자식. 야. 그래서 막 미국 네티즌들이 막 그거 막 합성 사진 만들고 해가지고 엄청 났었거든요. 트위터에서. 저는 뭐 금시초문이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뭐 저스틴 비버가 뭐 캐나다에 잘 살고 있는 어떤 동물 이름 같은. 그 정도 수준이야. 진짜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러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히 네, 약간 좀 약간 부자 운동 아닙니까?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장비들이 있어요. 그쵸, 예. 엄청나죠. 송환호 선수 좀 아는 부분 있어요? 일단 뭐 좀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것 같아갖고. 아니 저는 지금 원기옥을 하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원기옥을. 가장 뒷부분에 이제 할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스하키가 사실 부유층 집안이 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 이게 아이스하키 부가 있는 대학들을 보세요. 고대, 연대, 한양대, 뭐 경희대, 광운대. 그러니까 명문 대학들이 그러네요. 아이스하키 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시키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다른 줄어드네.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네, 야구, 그러네. 축구, 뭐 농구 봐봐요. 박 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막 4강 안에 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아이스하키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팀과 고등학교 팀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마 조금밖에 고등학교가 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기가 수월한 겁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명문대. 운동을 그만둬도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런 후광이 있기 때문에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내 스포츠라 우리 아들 그 아이스하키 이제 시켜야 그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피부 상태나 때깔 이런 게 고와서 그렇지. 실제로 제 후배 기자도 대학교 때 아이스하키부 애한테 지 여자친구를 뺏긴 적이 있대요. 누굽니까? 실명은 못 가요. 맞겠죠. 이따가 실명 못 가는데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아이스하키 하면 학을 떼고 이번에 김은아 열애설 터졌을 때도 아이스하키 너무 하는 놈들은 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적인. 근데 어쨌든 문제 아이스하키가 때문에. 실제로 그 좀 되게 잘 나가는 어. 굉장히 잘 나가는 저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네. 아이스하키를 한번 아이, 그럼요. 가르쳐봐야겠네. 근데 문제는 돈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돈이 많이 든대요. 뭐 장비만 스틱. 사면 되지 뭐. 장비 수백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이고, 드는데 다른 유지비 유지비. 훈련. 네. 축구 보세요. 볼 하나 축구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농구도 마찬가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많은 거야. 아니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르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링크 빌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링크장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네, 목동 목동 있고 아이스링크. 뭐 대학교 뭐 이런 링크. 근데 그것들을 다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n분의 1로서 그거를 충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전에 누굴 만났던 말도 우리가 알 바가 뭐예요. 지금 둘이 잘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럼요. 그래, 그런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막 해내간 건 너무 오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김연아를 사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연아 선수가 수년 동안 피겨 여왕으로서 군림해 누가 있습니까? 피겨에서 김연아 말고 스타가. 그랬던 김연아를 사귈 수 있을 만한 멘탈과 어떤 그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진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잘 할 것 같은 게 누가? 지금 그러잖아. 요 남자친구가 김연아한테 지금 5천만 국민이 장인 장모래잖아요 지금. 자. 부담 엄청 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날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음. 다 모든 카메라가 한 명만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부잣집 아들도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좀 알아보세요. 다른 분들, 다른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아이스하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저는 뭐 그냥 농담이지만 좀 맞을 각오로 아이스 깨끼. 근데 너무 지금 한 대 때리면 안 되죠. 받을 수가 없네요, 이건 진짜. 왜 이래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 언론의 집중된 관심 때문에 김원중 선수 보니까 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신상 털기 그 누나가 이제 김원중 선수 예전 소속팀인 한양 한라의 프런트로 근무한다고 그래서 문의가 폭주한다는 거죠. 네. 뭐 몇몇 방송사에서는 또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내고 조퇴 그다음 날 결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무 과도한 취재 열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김연아를 좀 떠나 보낼 때인 것 같아요. 좀 조용하게. 그럼요. 이제 뭐 할 것도 아니 좀 쉬어야지 이제. 여신에서 내려가고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에서 이제 보통 여인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갔으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봐도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 적어도 스토커 팀은 그래도 사인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인 정도만 받고 뭐 지나친 취재는 하지 않기로 이제 떠나보내는 걸로. 그렇죠. 근데 제가 임종렬 선배한테 궁금한 게 네네. 올드스포츠가 뭐 지금 언론 매체들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네네. 그 소송 대상 중에 그 디스패치도 있는 거예요? 디스패치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은 네. 뭐냐면은 동영상이냐 동영상.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한 언론사와 그런 보도와 또 이제 SNS 등에 올리는 악의적인 댓글이나 뭐 이런 허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디스패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 어떠냐면은 자 김연아도 한 선수인데 선수의 동의 없이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위법하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후속 기사로 나왔던 것들 그쵸. 혹은 뭐 트윗들을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소송의 신상 대상으로. 털기 같은 거, 뭐 김원중 선수가 뭐 그 전에 누구를 사귀었다더라, 뭐 막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악의적인 댓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영상이 이제 6일 날 김연아 선수의 연애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고 그 다음 날 그 KT 올레 TV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동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디스패치 측에서 이거를 판매를 한 게 아닌가. 판매를 한 거죠. 100%죠. 판매를 한 게 아닌가 해서 거기서 판매가 됐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그 디스패치가 어떤 이런 보도를 할 때 열애 사실 톱스타들의 열애 사실을 보도를 할 때는 그 소속사하고 어떤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위를 조절한다든가 뭐 예쁘게 다시 뭐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는데 사진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동영상까지는 합의가 안 됐는데 내보내서 올드스포츠가 좀 뿔이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뭐 올드스포츠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일단은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디스패치가 그 네티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바로 디스패치라고. 뭐 얘네가 터뜨려가지고 오보가 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열애설 이거 딱 나왔을 때는 역시 디스패치다. 왜냐, 김연아가 올림픽 끝나고 딱 쉴 때까지 이 기사를 알고도 기다려줬다. 왜냐, 그 사진 안에서 김연아가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분위기가 갔는데 이게 점점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지. 아니 뭐 동영상 유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나중에 디스패치가 해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김연아의 올림픽 마지막 올림픽 준비하는 거를 지켜보고 뭐 옆에서 보고 싶었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그거 진짜 헛소리 같아. 6개월 동안 스토커 한 거지. 아니 만약에 진짜 그거 가는 길을 보고 싶었으면은 그 우리 빙상 담당하는 임종준 선배처럼 취재를 하든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하는 거를 뭐 렌즈 땡겨가지고 본 거 아닙니까? 야, 그거는 난 좀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이 파파라치라는 게 아직 좀 그 들어오기에는 아직 좀 그 시작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뭐 셀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테니스 저 데이비드 베컴 뭐 이런 톱스타들 같은 경우는 그 파파라치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 사진 뭐 단독 사진 뭐 이런 것도 언론사에 팔면서 큰 돈이 될 겁니다. 큰 돈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연예인들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은 모르겠는데 스포츠 스타들 뭐 박지성, 김민재 아나운서의 예에서도 보듯이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냐.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판매를 할 때도 이 디스패치라는 데서 아마 그거를 갖고 판매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서 받아쓰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파파라치 문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 비인가? 다이애나비요. 다이애나비 왜 그래요?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며느리. 어쨌든 엘리자베스 며느리죠. 어쨌든 그런 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자세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직은 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디스패치 쪽 인터뷰 보니까 뭐 그런 유명인들은 그런 사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알 권리에 포함된다 뭐 그런 요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네가 소송 걸려서 한번 진 적 있어요. 디스패치? 디스패치 한번 진 적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게 연예인은 아니었고 무슨 재계였나 하여간 그쪽이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노현정 아닙니까? 노현정? 아, 노현정은 아니겠구나. 하여간 예, 뭐 어쨌든 있었어요 그 사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스패치를 언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언론이 뭐 김연아가 열애하는 게 그게 무슨 엄청난 뭐 국민의 알 권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딱 디스패치가 딱 터뜨리고 장사꾼들이지 사실. 그 검색어 딱 올라갈 때 이제 검색어 요즘 다 막 왁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난리 부르스가 난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 조금이라도 더 세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온갖 쌍스러운 얘기가 다 들어가니까 김원중은 누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죠 뭐. 갑자기 정적은 뭡니까? 아까 그 손해배상한 내용이 디스패치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상견례라는 뭐 영상 뭐 사진을 썼겠죠? 사진이었겠죠. 그거를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예훼손 상견례 하든 말든 나는 음악하는 분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뭐 음악을 하든 말든 뭐 저도 특히 관심은 없어. 특히 남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미투. 네. 다만 뭐 여자들은 까십인 거죠. 이게 뭐 정통 언론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임종윤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파파라치 문화가 과연 이게 통용될 수 있느냐? 저는 아직은 멀었고 그런 문화는 또 저희가 안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스포츠 기자로서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그 뭐 국제 대회라든가 어떤 그런 대회에 나갔을 때 그 성적 그렇죠. 왜 안 나왔느냐. 실력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실력에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자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연예 사실을 알았음에도 쓰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죠. 그러니까 뭐 일례로 소치 올림픽 기간에 이상화 선수의 결혼설이 터졌어요. 5월 결혼설이 터졌는데 이상화 선수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500m, 1000m까지 다 끝나고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결혼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실 확인차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얘기했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나한테도 1000m가 되게 중요한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동메달까지 딸 수 있을 거라는 예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12위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호 선수가. 나도 이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이랬다. 1000m 경기도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렇죠.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기자들이 안 쓰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디스패치가 피겨 경기가 다 끝나고 국내에 귀국해서 김연아 선수가 그 뭐 대통령 간담회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터뜨렸다고 하지만 원래는 올림픽 기간에 금메달을 땄다면은 하려고 했다고 어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남은 경기들이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목의 선수들.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김연아의 어떤 그런 결혼 보도, 그러니까 열애 보도 때문에 자기들이 뭐 메달을 딴다든가 지금의 박주영이 골을 넣었음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발생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언론의 역할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 김원중 저희가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름까지 말하는 처지가 됐잖아요.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도 되죠 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밝히고 뭐 본인이 이제 밝히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약혼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둔다 그러면 하지만 이건 진짜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원중이 아직까지 입을 안 열고 있는데 뭐 이제 국방부에서도 좀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지금 상무 있잖아요. 이 또 멘트 달라고 또 엄청나게 붙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 사람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그냥 앉아서 털어 우리처럼. 그렇죠. 이제 상무가 지금 일본 팀에 2연패를 당했어요. 한번 지면 또 떨어지는 거 오전 아니야. 3선승 되니까 한번 지면 땡입니다. 11일 날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열애설 때문에 피해본 어떻게 보면 축구의 황태자, 홍명보의 황태자. 에이, 무슨 저는 황태자? 줄곧 에이. 그렇게 얘기해왔던
어쨌든 홍명보를 구해낼 수 있는 한 자원, 돌아온 장고. 돌아온 장고. 박주영 선수 드디어 골을 넣지 않습니까? 골을 넣었어요. 새벽에 보는데 진짜 몸이 떨릴 정도로 전율이 오더라고요. 박성 기자가 뭐 왜 오냐면은 이게 너무 드라마잖아요. 제가 잘할까 못할까 이 모두 진짜 그렇지. 오로지 관심사는 그거 하나인데 네. 골을 넣어버려. 잘해버렸어요. 이게 막 가는 거죠. 그 뭐 흔히 기사에 뭐 박주영 뭐 홍명보한테 합격점 받기까지 45분이면 충분했다. 정확히 18분 걸렸습니다. 정확히 18분 걸렸어요. 2014년 3월 6일 한국 대 그리스 MBC 중계. 자, 손흥민 안쪽에 좋아요. 박주영 슛! 골! 박주영의 선취골!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골도 멋있게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축구 담당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야구 담당이니까 네. 그 경기를 볼까 말까 솔직히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새벽 고민하고 2시에. 있다가 새벽 2시잖아요.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봤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또 네, 박주영. 그냥 궁금하고 또 봤는데 저도 또 봤어요. 골을 터트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거든요. 자기 머리 뒤로 날아오는 공을 기다렸다가 왼발로 그대로 결정.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끝까지 그 경기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좀 이렇게 좀 기사 쓰는데 좀 지장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후회는 없었죠. 네. 아무튼 뭐 박주영이 골 넣고 그다음에 손흥민. 그 각도 클래스가 다르다. 역시 2014년 3월 6일 한국 대 그리스 MBC 중계. 쪽에 손흥민! 자, 손흥민 반대쪽에 김준영! 자, 손흥민 슛! 골! 그렇죠! 추가골입니다. 2대0 됐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 골 참 힘든 자세였는데 안 갔어요? 소주리께서 안 갔어. 가지 않았죠. 난 간 줄 알았더니. 박주영 선수 스페인 이야기가 전문이니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손흥민 있었습니다. 선수 아무튼 골 보셨죠? 예, 봤습니다. 둘 다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로. 예. 저도 라이브로 봤어요. 라이브로 봤는데. 예. 저는 전반 보다가 오른쪽 자고 있더라고. 근데 전반 박주영 골 봤으면 다 본 거예요, 사실. 근데 손흥민 골을 못 봤잖아. 네, 손흥민 선수가 참 정말로 이제 힘든 자세에서 자신의 참 잘 쓰는 발이 오른발인데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대포할 슛을 장렬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골을 보면은 각이 딱 그 각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세도 힘들었지만 그 각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각지대였는데 그거를 골포스트를 맞고 또 이게 들어가는 야, 기가 막힌 골이었죠. 어땠습니까, 박세훈 기자? 네. 어쨌든 유럽파들 합류하고 그리스 나름대로 그리스도 잘한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스 물론 훌륭하죠. 뭐 위기도 많이 랭킹 있었어요. 12위 아닙니까? 12위. 네, 맞아요. 크로스파도 맞고 아무튼 그리스가 조금은 좀 운이 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월드컵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번에 경기가 뭐 의미가 있는 거는 첫 번째, 박주영 쓸만하다 이거 확인한 거. 전 사실 그것도 아직 있다고 녹슬지 봐요. 않았죠. 네, 박주영 살아있죠. 박주영이 저는 사실 골 장면보다 그 전반 시작하고 7분 정도 만에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이청용한테 내신 거예요. 이청용 못 넣은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방해도 이청용한테 공간 열어주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제일 박주영의 인상 깊었어요. 가치죠. 네. 그지? 박주영의 가치. 그래 같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박주영이 나와서 이제 이선으로 빠져주고 옆으로 빠져주고 이걸 하니까 구자철이 그때 섀도우로 뛰었거든요. 구자철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구자철이 확 살아났어요. 이번 그리스전에서. 그러니까 구자철을 살린 것도 박주영이네. 박주영이죠. 또 하나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딱 자기 기조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중간에 박주영 때문에 원칙 근데 버렸어요. 네네. 그럼 이제 저 홍명보 뭐지? 홍명보 저 믿고 따라가도 되나? 그렇지.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냥 홍명보는 그냥 신이에요. 그냥 믿고 따르면 돼. 교주야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야? 홍신이야 홍신. 아니 이번에 그것까지는- 박주영으로 증명을 해 버렸으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저 형은 보는 눈이 정확하네. 예, 그런 신뢰 같은 거는 확실히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국내 선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죠. 여러모로 안타깝죠. 사실 그 전에 평가전이 국내파 위주로 우리가 완전 죽 썼다. 왜 전지훈련 갔냐 뭐 이런 식의 어. 주제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을 네. 봤을 때 경기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국내파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선수들이고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지만 국가대표 A매치 대항전에서는 어쨌든 어떤 해외 무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자신감부터 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월드컵 가는 거죠. 그날 베스트 11이 이게 거의 그런다고 사실상의 최선의 경기력을 그날 경기에서 가동을 했고 또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를 저희가 꺾었습니다. 그 피파 랭킹 12위였죠. 근데 러시아가 몇 위입니까? 러시아가 몇 등이더라? 러시아도 10몇 위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그러니까 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상대는 러시아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피파 랭킹이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그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 22, 30위권에서 놀다가 60위 지금 61인가요? 네,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참말로. 그때부터도 이제 꾸준히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피파 랭킹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막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22위라고 하네요. 네. 네, 절대 평가 기준은 아니라. 네,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스가 굉장히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긴 한데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렇고 유럽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족적을 남겼죠. 유로 2004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이런 2004년입니까? 예, 2004년입니다. 정확하게 10년이나 10년 전이죠. 참. 그때도 이제 좀 뭐 분명히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다가 사실은 이제 어떤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서 벗어난 대인 방어를 이제 기조로 해가지고 이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약간 좀 반란 같은 거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예, 주목을 많이 받았던 팀이 그리스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아주 이제 뚜렷한 족적은 이제 축구사에 남기지는 못한 팀이 바로 그리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럽에서 어느 정도 한가닥 했던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월드컵이 목전인 상황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긴 하지만 이거를 너무 이제 또 그렇게 과대평가를 할 이유는 또 없다고 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경기를 봤지만 차라리 저는 골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겼지 그리스가 골대 맞춘 것만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벽한 찬스 그리고 수비가 우왕좌왕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절대 16강 갈 실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보완하면 되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골을 많이 먹어서 정신을 차렸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좌우 측면 수비진이 많이 뚫렸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박주호 선수라든가 김창수 선수라든가 데려와야 돼. 뭐 이런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완하면은 이런 선수들이 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2대0이라는 승리에 도취할 게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저는 2대3으로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래야 정신 골맛도 차려서 보고 정신도 그렇죠. 차리고. 그래서 박주영의 진가를 확인했다는 성과는 있었지만 수비진의 약점을 그 수면 위로 드러내지는 못했던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은 아차 얼씨구 이게 뭐 뜨거 이렇게 뒤었다는 그러니까 뒤어서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홍 감독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쩐 방심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골대를 맞췄다라는 그런 사실보다도 이제 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나빴던 게 크로스가 올라갈 때 정성용 골키퍼가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장면 골이 너무 빨랐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었나? 너무 이제 골대에서 자신이 나와 있었던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골키퍼는 후속 동작을 해야 합니다. 후속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다. 무릎을 꿇고 지켜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그때 못한 많이, 거죠. 네, 반응 자체를 못한 뭐 거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싶어요. 홍명보 감독이 아직 골키퍼를 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이지리아 헛발질 때문이에요. 나이지리아. 야쿠브 그렇죠. 선수가 사실은 야쿠브가 16강 완전히 진출에 그렇죠. 1등 공신이죠. 1등 공신이에요. 골인데 그거를 네. 헛발질했.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에서 헛발질을 하고 아니면은 빗맞거나 그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행운이 브라질에서도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임종률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리스전에서 보여줬던 그리스 팀의 수비도 아주 그렇게 탄탄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렇죠. 공격보다는 강력한 강력한 그렇죠. 수비가 바탕이 되는 팀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날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리스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뻥뻥 뚫렸죠. 예, 그러니까 본선 무대에서 만날 뭐 벨기에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알제리라든지 이런 팀들은 분명히 그거보다는 더 준비를 잘 해서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분명히 그 수비진을 뚫고 좋은 기량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것이 본선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는 또 한번 의문부호가 의문부호가 아직까지는 100% 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세웅 기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한 번 남았나요? 튜니지 남았죠. 튜니지. 5월 튜니지는 이제 28일. 알제리 상대. 네, 알제리를 대비한 가상전. 경기인데 그날 뭐 그리스전이 사실상 뭐 베스트 11 뛴 경기라고 보고 그날은 거의 최종 엔트리가 나오는 날이죠.
5월 28일이면. 네. 5월 28일. 5월 28일? 그날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나 이 얘기 진짜 지겨운데 이제 주전 골키퍼 정해야 돼.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뭐 분위기가. 주목하라 우리 막 하고 그랬는데 거의 계속 정해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틀려. 갈 것 같긴 해요. 네, 정성용 이 정도면 거의 네 굳어진 개 있잖아, 거예요. 4개. 네. 김승규 손 들어가. 김승규 누굽니까? 아 루저. 네, 네, 소모가지가 날아갈. 저희들이 이제 정성용. 정성용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스토커에도 지금 야밥 사. 아 근데 아직 답이 월드컵 아니라 안 지금 했어요. 정인영 아나운서가 나오느냐 아. 믿고 있었습니까? 지금 솔직히 간에 러시아 우리가 미녀들을 보면서도 정인영 믿고 아나운서를 있었다.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아이러브 베이스볼 공개 방송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개 방송 가고 그리고 끝나고 만나면 되잖아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 자리에 정인영 아나운서가 훈련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네, 가서 제가 한번 초청 한번 할게요. 그러면 예. 저는 가서 또 섭외 담당이기 때문에 섭외도 해야 되니까. 키 차이가 엄청 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한 20cm 차이 날 것 아, 같습니다. 소나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격적에서 좀 퍼즐이 풀린 것 같고 특히 박주영이 박주영이 들어간 일단 거죠 이제? 아까 이게 들어가야죠. 그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인 게 박정희 홍명보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런던 때 기억으로 착착착 하니까 이제 구자철, 이청용 뭐 이런 애들은 손발이 맞는 그렇죠. 거라. 기성용도 네. 살아나는 거고 네. 다. 그럼 김신욱 선수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그 뭐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니 완전 한 순간에 뭐 거의 바닥으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더라고 김신욱이. 근데 그 손흥민 골 장면에서 보면은 김신욱이 중원에서 포스팅 역할을 잘했어요. 그게 구자철한테 가면서 구자철이 한 방에 그 공간을 열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김신욱이 K리그 개막전에서 골을 넣었죠. 골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1호 골을 넣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주영이 형이랑 경쟁 상대 아닙니다. 예. 그 형이랑 나 스타일 다릅니다. 예. 스타일이 다르죠. 예. 그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많이 그 깔고 갔고 네. 예. 스타일이 다르니까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예. 뭐 주전 욕심 이런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데 뒷공간이 안 뚫려. 그러면 김신욱 넣어가지고 정면으로 붙어야죠. 그런 하나의 옵션이 있는 거니까. 훌륭한 활용 가치가 있죠. 김신욱은 예.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무조건 가서 100%. 최고의 조커예요. 김신욱은. 김신욱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고의 조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팀이 우리나라 쪼까? 그럼요. 그러니까 조커로 역할을 한정짓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두 분의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에 대한 이제 맞춤형 전략을 세울 때 박주영이냐 김신욱이냐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박주영 부활의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김신욱을 조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요. 난 김신욱이 어느 순간 승부처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흐름 바꿔주는 그거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끈질기네. 그럼요. 아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안정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스트라이커는 황선홍이었잖아요. 황선홍이지만 안정환이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황선홍이 선이 굵은 편이었으면 그렇죠. 안정환은 좀 더 기교파여가지고 그렇죠. 둘이 스타일이 달랐죠. 네.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2002년에 반지의 제왕이 있었다면은 지금 2014년, 12년이 흐른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김신욱 별명이 뭡니까?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이 휩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16강을 가는데 김신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약에 갈 거라고 수 있다면 감히 얘기합니다. 아유, 예. 내기할까요? 내기는 좋습니다. 떨어지면 아니고. 저는 김신욱에 대한 솔직한 뭐 이렇게 큰 그 기대감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공 플레이는 그리스전도 보니까 밀리더라고. 그 힘으로 이겨내야 되거든. 그리고 키도 이제 러시아 사람들 크잖아요. 아 근데 김신욱만큼 큰 선수는 선수가 유럽에도 없을 없어요. 거예요. 없습니다. 예. 아,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네. 거의 없지만 예전에 체코의 얀 콜러라고 네. 있었는데 큰 네. 메리트는 그 정도, 아니라는 게. 그 2m 이 정도의 정도가. 위력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네. 한번 너무 키에 믿어보겠습니다. 대해서 너무 믿는 표정이 아닌데? 나는 본인의 본인이 본인의 신장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위쪽 공기는 느낌들이 다릅니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가대표팀 우리 축구 이야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많이 관심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단계까지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커에서 이 주제를 다룰 줄은 몰랐어요. 아니요. 골프라는 주제를 다룰 저 줄은 옛날에 몰랐는데 골프 많이 했었습니다. 스토커 야, 원에서도. 굉장히 누구 개인에 의한 이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도 이거 들고. 녹음을 시작하기 그러니까 할 만은 직전까지도 이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할 만은 합니다. 할 만은 해요. 스포츠 이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여자 예. 프로골퍼 중에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박세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요? 피겨, 스포츠 중에 김연아 빼면 양궁. 피겨. 양궁, 펜싱. 근데 양궁은 태권도. 대중적이지 않잖아. 올림픽 어쩌다가- 종목인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대중적인 않잖아, 종목. 사실은 박인비 선수가 세계 여자 골퍼 세계 랭킹 수십 주 동안 1등 아닙니까? 네, 부동의 탑. 부동의 탑이고 사실 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4라운드 동안 24언더를 쳤다는 거는 진짜 골프하는 사람들 진짜 꿈의 숫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24언더라는 거는 박인비의 위험을 제가 느낀 게 네. 작년에 무슨 그 연속 대회 우승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박인비가 네네네네. 여름부터. 네네. 그때 제 필리핀에 가 있었는데 필리핀 그 일간지에서 박인비 특집 예고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 대회 소개하면서 필리핀? 필리핀에서. 필리핀도 인정한 박인비. 근데 그게 스포츠 면에서 꽤 큰 면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 읽을 수 있었어요? 필리핀 영어 써요. 영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 정도는. 따갈라고 줄 알아요. 인비 팍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박인비 선수가 그리고 더 또 대단한 선수가 이제 수잔 페테르센이라는 페테르센. 그 세계 랭킹 2위. 음. 이 두 사람의 대회. 작년도에는 박인비가 1등 가다가 페테르센이 역전해 갖고 페테르센이 우승했거든요. 이번에 안가품을 해준 거죠. 박인비 선수가. 이번에 안 갚으면 제대로 한 게 다섯 타 차이면은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5타를 앞섰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5개 홀을 이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페테르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지 스스로 무너진 스타일이 박인비 선수는 굉장히 그 침묵의 암살자거든요. 별명이 그냥 사일런트 어세스. 조용히 하면서 암살한다는 그런 별명이 있고 페테르센은 별명 모르겠어요. 아무튼 꼬함을 빡빡 찔러. 자기가 못 치면 막 이렇게 찔러 막 진짜 경기 중에 쉣 이런 것 같아요. 쉣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해요. 막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멘탈을 강하게 간다라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좀 진짜 비매너다. 스스로 무너진다.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자 골프계의 샤라포바인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샤라포파는 칠 때마다 아각거리고 얘는 못 칠 때만. 자기가 못 칠 때만. 성질에 분할 때만.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계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19언더를 쳤는데 소리를 질러요? 1등을 못 했잖아요. 뭐 19언더를 그렇긴 한데. 쳤는데 14언더가 안 박인비를 되니까. 못 이겼잖아요. 사실 페테르센이 작년에는 한국 여자들의 킬러였어요. 항상 네. 한국 사람들하고 하면 페테르센이 다 이겼습니다. 페테르센도 남자친구가 캐디였고요. 박인비 선수도 남자친구가 캐디였어요. 서로. 김대훈 선배가 그냥 여태까지 스토커한 것 중에 최다 분량이 나오겠네요. 제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골프 지금 페테르센 본물 남자는 그 여자 선수와 네.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과 미모의 여자 선수들의 미모와 성적의 상관관계 예.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골프를 통틀어서 아니 골프도 그렇고 체육계를 뭐 통틀어서 테니스도 그렇고 뭐 보면은 여자 선수들 그러니까 미모가 항상 그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까 샤라포바 얘기도 나왔고 뭐 이런데 테니스를 주름 잡는 거는 결국은 그 흑진주. 그렇죠. 윌리엄스 자매. 네. 윌리엄스 자매가 주름을 잡고 있고 주름이 또 콱 찼지. 골프도 사실 이제 그 미모로 따지면은 박인비 선수가 뭐 상위권에는 못 들 거예요. 물론 귀엽고 동글동글한 외모긴 하지만 상위권에는 못 들 텐데 성적은 또 세계 랭킹 1위를 뭐 지금 몇십 주나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게 그 여자의 어떤 그 미모가 성적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뭐 미셸이 같은 경우도 뭐 빼어난가? 저는 미셸이는 미셸은 뭐 제 미국에서 뭐 스타일은 예쁜 아니니까. 축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샤라포바나 그 미셸이나 둘 다 NBA 선수랑 연애를 했었죠. 예. 프로농구 그거 좀 선수들. 얘기 좀 해봐요. 그렇죠. 미셸이가 무슨 NBA 대학 때? 대학 때 그 스탠포드에 그 로페즈라는 선수 있는데 라울 로페즈일 거야 아마 그랑 연애했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 걔 샤라포바는 보이치치. 맞아요. 네. 그
그 유럽. 그 지금 헤어졌고? 지금은 헤어졌을걸요? 예. 예. 뭐, 되게 농구도 애매하게 하고 이상하게 생기는데 네. 샤라포바랑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진 애가 있어요. 예. 사라포바는 지금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고. 그랬겠죠. 그런 걸. 근데 알고 이게 있습니다. 보면은 미모가 좀 도움이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그렇죠. 뭐냐면은 예. 뭐 피겨나 리듬 체조 같은 경우 예. 거기는 미모와 성적이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우리나라만 돼요. 봐도 저 김연아. 소년제, 그렇죠. 뭐 일본도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가 사실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를 받는 게 깜찍하고 귀여운 외모. 그렇죠. 그것 때문이 처음에는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사다마오가 진짜 이뻤거든요. 김연아가 나오면서 이제 진짜 확 간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배구 같은 경우에 뭐 그 얼짱 선수들이 있어요. 고예림, 예. 곽유하 뭐 이런 선 맞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지금 경기에 잘 못 나오고 그러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니까 그거로만 지금 반짝한 거지. 얼짱 결국은 선수만.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결국 항상 스토커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력이다. 그리고 그 다시 좀 제가 수잔 페테르손 얘기를 좀 하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훌륭한 경쟁자들이 스포츠에도 있어야 서로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테르손 선수가 아까 미모 얘기했지만 그 누드도 찍었던 거 아세요? 모르죠. 모르죠. 보여주세요. 34 아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페테르손 치면 나옵니다. 네. LPGA에서 한번 공식 해봐야겠네. ESPN 뭐 ESPN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화보를 거기서 찍죠. 화보를 예. 찍어서 달력 모델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선수도 한 명이 누드를 찍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안선주?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인데 저는 이 선수가 그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 김초롱 선수라고 있어요. 엄청 꼬암절이고 또 이렇게 굉장한 글래머를 넘어선 엄청난 가슴 근육을 이거 어떻게 보냐고 가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선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모델을 했더라고. 누드 모델을. 그리고 그 이름이 무슨 킴인데? 크리스티나 킴. 맞아. 크리스티나 김인데 미국 이름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김초롱. 네, 김초롱. 그리고 수잔 페테르손 선수도 여기 나오네요. 찍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독일 선수인데 산드라 갈. 산드라 갈이라는 네. 아주 미인 여자가 있습니다. 네. 세계 랭킹 한 25위권인데 그래도 잘합니다. 자 여기 있네. 여기. 바로 저게 수잔 아하. 페테르손 페테르손의 안에 누드를 찍었다. 이거는 어떤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그렇죠. 어떤 골프 그렇죠. 골프와 연관돼서 홍보를 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죠. 가릴 건 다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저렇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뭐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서상 좀 힘들겠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페테르손 선수는 이제 30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이고 박임선 선수는 26살인데 아무튼 저렇게 정열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수잔 페테르손 선수는 아무튼 다음 또 박인비와 페테르손이 또 LPGA에서 만났을 때 어떨지 어떤 경기 펼칠지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겠지. 산드라갈도 누드 찍었네. 산드라갈 신지혜를 꺾었었다는데요. 신지혜를 꺾어서 유명해졌는데 그 전 직업이 누드 모델이었어요. 산드라갈이. 잘하시네요. 네, 골프잖아. 예쁘잖아. 골프라서 잘 아는 거 맞아요? 아니면은 그 누드에 꽂혀가지고 판 거예요? 유독 신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뉴스토커는 녹화 뉴스, 녹화 V,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 재밌고 알차고 좀 더 부드러운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시고요.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대훈이었고요. 네, 소준일이었습니다. 네, 임종률이었습니다. 네, 박선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이제 골프는 안 하는 거죠. 한 12회 지난 다음에 좀. 이제 최경주 선수가 뭐 우승한다고 하면 해야지. 최경주, 경주.